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상관에 대해서 가장 알기 쉽고 명쾌하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관하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를 드리면 상관의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노하우를 드리겠습니다. 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능한 재능입니다. 식신은 일반적인 재능이고, 그러니까 상관은 한마디로 초월적인 능력, 재치, 위트, 그리고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 예체능적인 재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변수의 마술사지. 한마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같이 핵사이다. 이렇게 임기응변에 능한 것이 바로 상관입니다. 자, 예전에는 상관이 있으면 시집 간다, 장가 갈 때 애로사항이 될 정도로 아주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주에 상관 하나쯤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인성, 편인이나 정인까지 하나가 있으면 금상첨화인데요. 자, 오늘 상관에 대해서 완전 해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좌측에는 이제 실제 예문사주를 3개를 좌측에 표기해 뒀습니다. 자, 오늘 상관정관이라든가 상관대입, 상관생재, 상관합살 등 상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우선 상관 정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상관, 경관, 위하백단이라는 말이 있죠. 상관이 정관을 보면 100가지 화를 당한다. 이 말은 이론에는 있으나 실제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상관, 정관이 되더라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부정적인 면이 70%, 긍정적인 면이 30%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상관, 정관은 무조건 나쁘다. 이 이론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자, 정관이 뭡니까? 정관이라는 것은 남녀에게 모두 직장을 의미하죠. 직업. 그런데 상관이면 이 관, 직장을 상처낼 쌍자, 직장을 상처낸다. 그러니까 상관이 강한 분은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직장에서 불만이 많거나 갈등이 자주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정관은 또 여자분에게는 남편, 배우자가 되지요. 그러면 상관이 강한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배우자와 갈등이 자주 생기겠지요. 그 다음에 정관은 남자에게는 자녀, 자식이 되지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강한, 특히 상관이 강하면 남자가 자녀하고 떨어져 있는 게 좋겠지요. 자, 그래서 이 상관정관이 100% 나쁘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좌측의 첫 번째 사주 같은 경우는 100%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주 같은 경우, 이것은 가수 장윤정 씨의 사주인데요. 어머나 노래로 아주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자, 첫 번째 사주를 보겠습니다. 갑신년, 임자월, 신해일, 신사시. 자, 상관이 임수상관, 해수상관, 금수상관격이죠. 월지의 자수, 식신격의 금수상관격이다. 그런데 상관이 어떻습니까? 임수상관이 해수, 걸록지에 통근을 하고 있고
왕지 위에 있지요. 그러면서 신자 합수가 되고 해자 반국이 되니까 그야말로 쓰나미가 밀려오는 상관격이다. 이런 경우에 정관이 고립되어 있지요. 이분이 여자 사주인데, 자, 이 정관, 사화정관이 고립되어 있지요. 화극금 수극화로 이 쓰나미에 밀려서 불이 꺼지는 형국이지요. 이렇게 되면 사해충이라든가 신자합, 해자 이 방국의 이 물이 이 사화를 꺼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혼을 한 경우인데, 이와 같은 경우 상관이 워낙 강하고 정관이 약한 경우, 거기다가 인성도 없죠. 인성이 뭡니까? 브레이크지요. 토가 있어야 되는데 토인성이 있어야 토국수로 이 날뛰는 상관을 잡는데, 토가 없으니까 자동차에서 악셀에다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형국이니까 대단히 이것은 그야말로 상관, 경관, 위합액단이다. 굉장히 불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맨 아래 사주 경신년 올해 40세지요. 가수 장윤정 씨가 무인월, 김희일, 무진씨. 자, 기토일간에 경금, 신금 있는 상관이 강하지요. 토금 상관격인데, 이러니까 어머나라든가 이 장윤정 씨가 노래를 대단히 잘하죠. 왜 잘하느냐? 이 상관이 통분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꺾기, 아주 간드러지는 바이브레이션이라든가, 특히 이제 나훈아 씨, 가수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신사일주인데 신금일간의 그 임수해수, 이와 같이 신금일간의 임수 이렇게 있으면 역시 금수상관격, 아주 노래를 잘하죠. 그런데 이렇게 상관이 강한데 월지의 정관, 장윤정 씨는 정관격이죠. 월지 정관이 어떻게 됩니까? 인목이 목극토, 금극목 공격을 당하죠. 이것을 고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업도 되고 배우자도 되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 생활은 불가능하다. 왜? 이것이 직업인데 이것이 고립되어 있고 이 상관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힌다. 그러면 지금 이 인목은 배우자 도경환 씨도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부 금슬이 좋을 수가 있느냐? 미스테리지요. 궁금하시죠? 왜 이렇게 됐는데 장윤정 씨와 도경환 씨는 인꼬부부와 같이 잘 살고 있을까? 바로 대운입니다. 자, 물론 1, 2대운은 대단히 가난했고 불우했고 환경적으로도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윤정 씨가. 그래서 지금도 이 연주의 상관과 월주의 이것이 상관정관이니까 어머니의 어떤 채무관계라든가 법정 소송까지 벌어지는 이 구설수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인신축입니다. 그리고 1, 2대운 24세 전까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지. 이러다가 장윤정 씨가 24세가 되면서 을목이 오면서, 을목 편관이죠. 기토일간에 여기부터 어떤 가요제라든가 대학 가요제라든가 뭐 강봉 가요제라든가 일반 가요제에 가서 이제 상을 휩쓸게 되지. 그러다 결정적으로 간목정관이 오게 되는 기토일간에 장윤정 씨가 간목일간이 오니까 갑기합이 되지요. 정관과 합이 되지요. 이 34세부터 이 44세 이전 지금 때문에 어머나라는 노래로 대히트를 치죠. 이렇게 사주원국의 약한 이 정관이 대운에서 받쳐주면 상관 정관을 하더라도 이 대운에는 발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간 24세부터 43세 정도까지. 자, 올해가 40세니까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큰 탈이 없습니다. 하지만 44세 2025년 개유대운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경신의 신유방국이 되면서 식신상관이 강해지지요. 기토일간에. 그러면 인목이 인신축 역시 상관 정관의 기운이 나게 됩니다. 이때는 주의를 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54대운에 임신년이 되면은 이 신은 어떻습니까? 기토일관의 상관이죠. 상관이 이렇게 강한데 임신대운이 오게 되면 다시 인신충이 되면 대단히 여기에서 이 관이 버티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54세부터 오는 이 임신대운은 배우자 관계, 도경환 씨와 그 장윤정 씨 관계에도 그야말로 아주 서로서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수행하면서 수행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상관정관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다. 대운에서 올 때는 커버가 됩니다. 이게 이제 대운에서 나갈 때 어느 정도 여기에서 훈련이 됐고 교육이 됐고 자연적으로 체득이 돼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관성대운이 끝나고 나서 다시 상관대운이 오면은 위기를 맞는다. 그래서 사주의 상관정관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알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정관이 무조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관정관의 위치가 월지, 일지에 만일에 상관정관이 있을 때가 가장 안 좋습니다. 가장 강력한 피해를 보죠. 그리고 상관정관이 힘이 대등하거나 힘이 같이 없거나 하면 폐해가 적습니다. 이렇게 원사이드에게 상관은 강하고 정관은 약할 때 이럴 때 문제가 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일시가 상관정관일 때도 문제가 있고 크게 있고 월천간과 월지가 상관정관일 때 역시 이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지와 월지가 상관정관, 장윤정씨, 도경환씨 이런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연지와 월지가 그 다음에 연천간과 월천간이라든가 월천간과 시천간 그 다음에 월지와 시지가 상관정관 되는 경우는 다소 낫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 있어야 된다. 장윤정 씨는 인성이 없지. 화인성. 브레이크가 없지요. 그 다음에 위사주도 인성이 없지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인성이 있어야 상관이 날뛰지 못하는데 이 두 번째 사주는 어떻습니까? 상관이 있어도 바로 인성이 정인이 허곡수로 상관을 잡는 브레이크도 있고 악셀레다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상관이 있어도 아주 긍정적인 상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여기 금메달 상관, 은메달 상관 이것은 뭡니까? 동메달이나 목메달. 예, 이건 뭐 아주 불길한 상관이지. 그 다음에 상관 페인으로 갑니다. 상관 페인이 뭡니까? 자, 상관이 있는데 인성이 있으면 상관 페인, 특히 정인이 있으면 좋죠. 상관이 있을 때 정인이 없으면 편인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의 상관 페인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긍정적이다. 예? 그래서 이제 약세레다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관 페인이 된 사람은 상관 페인이 되게 되면 두뇌도 총명하고 아주 벤처의 머리를 가지고 있죠. 창의성도 있고 예. 그래서 일단은 상관 페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원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국에서 상관 페인이 돼 있어야지 대운과 세운에서 오는 상관 페인은 긍정적인 효과가 다소 약합니다. 그러니까 원국에 있을 때 100% 효과가 있다면 대운과 세운에서 인성이 올 때는 50% 정도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상관 정관은 부정적인 것이 70%인데 상관 페인은 어떻습니까? 거의 긍정적인 것이 90% 100%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관 합살로 갑니다.
상관 합살이 있고 상관 대살이 있습니다. 상관 합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음일간들, 신금일간, 신금일간, 기토일간, 음일간들은 모두 상관 합살을 합니다. 이렇게 상관이 합살, 평관과 정이막, 합살을 하죠. 살이 관입니다. 정관, 평관이 살입니다. 상관과 정관, 평관이 합살을 한다. 상관 합살. 그런데 상관 대살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양일간, 뭐 경금일간이라든가 병화일간이라든가 간목일간이라든가 무토일간들은 상관 대살,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갑경충, 예, 인병충 이렇게 양일간들은 충을 할 때, 일간과 평관이 충을 할 때 상관 대살이라고 합니다. 자, 상관 합살이 되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일이 70% 이상 일어납니다. 상관 합살을 하게 되면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로비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서로서 이제 협상 능력도 좋고, 아니면 역지사지, 서로 기브 앤드 테이크, 아주 설득력도 좋고 상담 능력도 좋고, 그래서 이 상관 합살이 사주 원국에 되어 있는 분들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상관 대살이 되면 갑경충이라든가 인병충이라든가 목국토, 무토일간이 목이 있다라든가 상관 대살, 양일간의 평관이 있는 사람들, 양일간의 평관, 이런 경우는 무대뽀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상관 대살이 되면 극하는 거죠. 상관 합살은 합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상관 대살이 사주에 있는 분은 목소리도 크고, 그 다음에 어떤 직업 쪽에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어떤 국정원이나 청와대라든가 이런 권력기관에 상관 대살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근무하는 게 좋습니다. 국회의원이라든가 이 정치계통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상관생재,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죠. 상관생재가 있고 식신생재가 있습니다. 자, 상관생재는 뭡니까? 뛰어난 재테크 능력. 상관생재, 원활하게 유통이 되지. 설기도 되고. 그러니까 상관생재가 원국에 있다. 이렇게 상관이 있으면서 재성이 있다. 상관이. 예, 여기도 상관이 있으면서 재성이 있죠. 그런데 재성이 여기는 절지 위에 있고 여기는 재성이 걸록지 위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훨씬 유리하죠. 이렇게 되면 재테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상관생재는 상관, 돈 냄새를 잘 맡고 돈이 가는 길목을 미리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재테크할 때 테마주라든가 이런 단타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식신생재는 뭡니까? 역시 기분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것은 일반 식당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음식점 아니면 연구원, 교사, 일반적인 거. 뭐 주식을 이렇게 투자해더라도 삼성전자라든가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안전주, 우량주, 공모주를 하면 좋고 상관생재는 테마주, 옵션주, 해외 주식, 직구 이런 걸 해도 괜찮습니다.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래서 상관생재가 안 되는 분은 운에서 상관생재가 될 때 발복을 합니다. 운에서. 지금 상관이 없죠. 예, 여기 상관이 있는데 생재가 안 되죠. 수가 없죠. 수가 올 때 이렇게 해수나 자수, 임수가 올 때 큰 재테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관상진, 파묘상관. 자, 비슷합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상관이 힘이 빠졌다. 파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상관상진은 아주 관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상관이 아주 약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이 반대로지요. 상관이 강하고 관성이 약한데 상관상진이라는 것은 반대로 정관, 평관 강하고 상관은 약할 경우입니다. 상관이 매우 약할 경우 이럴 때는 아주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파묘상관은 뭡니까? 역시 일간이 극신약할 때, 일간이 극신약할 때, 이건 뭐 일간의 뿌리가 있는데 일간의 뿌리가 없거나 일간이 고립되거나 이런 파묘상관들은 일간, 비겁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주에 상관이 있는데 극신약할 때, 이럴 때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거, 이 상관상징과 파묘상관이 돼 있는 경우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올 때 작용력이 강합니다. 나머지는 상관정관, 상관폐인, 상관합살, 상관생재라는 것은 원국에 있을 때 주로 7, 80% 이상 작용을 하고, 상관상징과 파묘상관 같은 경우는 대운과 세운에서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작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상관과 가상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진짜 상관이 있습니다. 본인 사주에 상관이 강한데 인성이 약한 경우, 이것을 진상관이라고 합니다. 진상관. 이 진상관이 변화 가상관, 운에서 인성운이 오면, 상관 폐인운이 오면 발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상관, 이건 뭡니까? 상관이 있긴 한데 인성이 워낙 강해서, 인성이 워낙 강해서 상관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가짜 상관이다. 이런 경우는 운에서 변화 진상관, 상관 운이 오거나 비겁의 도움을 받을 때, 가상관, 사주의 상관이 약한 사람은 비겁의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상관운이 올 때 발복을 합니다. 인성이 강하고 상관이 약한 사람에 실망할 거 없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상관 중에서 금메달, 상관 중에서 금메달이 바로 금수상관이죠. 금수상관, 이게 금수상관이죠. 금수상관이 최고지요. 그 다음에 목화상관. 그러니까 일간이 금일간이거나,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에 임수가 있거나 경금일간에 개수가 있거나, 그 다음에 목화상관이 뭡니까? 을목일간에 병화가 있거나 간목일간에 오화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